결과적으로 정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으로 소통 잘하겠다. 27가지 비위 혐의 나왔잖아요. 다 소통에 대한 부족에서 나온 거고, 다 정부가 오해한 거고,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라는. 놀라웠던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상대 후보자들의 공약이 완성되면 하겠다. 선거가 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과연 대안이 기존의 것을 밀어내는 대안이 맞냐라는 정몽규 회장이 내년에 축협 12년 동안 동결된 연봉을 올려준다라는 루머가 있던데요. 이거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자, 스포츠앤 플러스 오늘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스앰플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금요일엔 축구, 오늘도 역시 다양한 축구계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송지훈 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태꼴. 조태꼴. 네, 조태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셨죠 또? 제가 이 축구계에 마르지 않는 샘물, 네. 우리 정몽규 회장님과 이제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도 좀 어김없이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방송에 제가 출연할 때마다 이 축구협회장 선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막 화를 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식 사라지면 앞으로 뭐 하지? 라는 생각도 네. 들 정도로 이게 정말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관련한 소식 워낙에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뭐 그동안 저 서우정 기자하고 같이 준비해온 내용도 오늘 쫙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어제죠? 어제 뭐 어제 이제 기자회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 도전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썰하면 이분입니다. 썰오정 기자와도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로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몇 가지 썰을 갖고 오셨나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요, 방송 후반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도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 현장 취재 소식도 물어볼 예정입니다. 정말 축구계 다양한 소식들로 알차게 꽉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구독하지 않고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엔 축구. 그럼 먼저 송지훈 기자의 안타깝게도 전문 분야가 되어버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이야기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정몽규 회장이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했고요. 네. 설마 했던 출마를 해버렸어요. 네. 또 몽규야, 또 몽규. 또 몽규야. 네. 아, 정말 출마를 해버렸고, 네. 네, 어제 공식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나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정몽규 회장 본인의 판단은 소통 부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뭐 축구에다가 정치 묻히고 싶진 않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되게 들었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통이 잘못됐어.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당신들의 오해다. 라는 식의 소통처럼 느껴져서 이 소통을 강화하겠다, 소통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공약을 뭐 여러 가지 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으로 소통 잘하겠다.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잘 귀 기울이겠다. 그리고 또 정부와도 좀 여러 가지 오해. 지금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감사했을 때 27가지 비위 혐의 나왔잖아요. 다 소통에 대한 부족에서 나온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지금 뭐 정부 예산 잘못 쓴 것 때문에 뭐 제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몇백억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정부가 오해한 거고, 네.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네. 뭐 여기 더해서 이제 몇 가지 공약도 같이 발표를 했죠. 거의 느낌이 지금 정몽규 회장은 기술발전위원회보다 소통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선 때는, 그러니까 사기 뭐 때는. 도어 스태핑도 하고
우리도 좀 매- 참여시켜줘요. 일주일에 우리도 한 번씩. 예. 저 온 동네방네 댓글 후리고 다니는 카스라이트님께서 소똥 같다고. 그러니까 소똥 같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들어오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죠. 뭐 담프헤트스쿠님, 뭐 이진성님, 남유덕상님, 비빈님, 제임스 제이님, 뭐 다 그냥님, 타벌들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오규상 한국 여자축구연맹 회장이 오늘이죠 20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그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규상 그 별세한 회장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네. 네, 그런 분이고 또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달랐던 분이었어요. 예, 최근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별세 네. 소식이 와서 저도 오늘 뭐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축구연맹 또 이제 출마 의사를 이미 표현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정력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 정말 수일 사이에 이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오늘 이제 별세를 하셨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좀 안타깝긴 그렇게 합니다. 네. 많은 연세가 아닌데도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저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정몽규 출마 기자를 했고 주요 내용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간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족한 소통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물음표가 드는 게 정몽규 회장은 대외적인 소통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팬들, 국민들, 정부 이런. 근데 사실은 이 대한축구협회 이런 난맥상이 된 이유는 내부 소통의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위에서 네. 회장님이 찍어 누르는 스스로를 자서전에서 정 과장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모든 거에 일일이 다 관심을 두고 굳이 이것까지 회장님이 하셔야 되나 싶은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직원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입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하나 다 회장님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회장님 결제 맡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그런 소통부터 좀 먼저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네. 예. 그리고 뭐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거는 가장 많은 비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점은 소통이 아니라 공정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그쪽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오해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통해서 설명을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공약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약 중에서는 특별해 보이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4가지가 나왔고요. 예,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축구협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가 첫 번째, 그리고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가 두 번째고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완성하겠다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해서 축구 저변을 확대하겠다. 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겠구나. 사실은 이거 이렇게 기자회견하기 전날 저녁에 이제 신문선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송 기자 내가 예상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거의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두 분이 그 기자회견 보시고 나서 공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축구종합센터 얘기를 할 때 네. 그 허정무 후보가 처음에 출마할 때 그런 지적을 했었죠. 왜 파주 NFC를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는 거냐. 파주 NFC도 써야 되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쓰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정무 후보의 구상은 A 대표팀은 파주 NFC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육성하는 또 여자 축구나 이런 쪽은 이제 천안에서 이런 식의 투트랙 얘기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그날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뭘 잘 모르시는 얘기다. 두 집 살림을 하면 관리비가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두 집 살림을 하면 관리비가 2배가 들고 네. 우리가 남의 집에 새 들어 살았는데 그 집을 수리를 하고 뭐 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그럼 아예 우리는 우리 집을 구해야 된다. 건축 회사를 갖고 계시는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생 관리비 걱정은
안 해보셨을 안 텐데,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도 이해도가 높네요. 서민 저희 삶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 천안축구센터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 신문성 교수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A 대표팀 매치를 국내에서 할 때 혹은 이제 국가 A 대표팀이 훈련을 할 때 동선에도 문제가 생긴다. 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축구 종합센터를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안이긴 하지만 천안에서 가장 이제 북쪽에 입구 쪽에 있는 그쪽에 위치다 보니까 뭐 협회의 그때 설명으로는 파주에서 인천국제공항 오는 것하고 요 천안축구센터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20분 정도밖에 차이 별반 안 난다. 차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A 매치는 우리는 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치르고 있는데 그 동선을 생각한다면은 A 대표팀이 과연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드는 건 사실이죠. 실제로 그 선수들이나 또 대표팀 지원 스태프 중에도 천안에 와서 A매치 훈련을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천안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천안으로 이제 A 대표팀 선수들을 보내서 거기서 훈련하고 이제 생활하게 하고 싶을 건데 분명히. 네. 왜냐하면 이 축구 종합센터의 기능을 지금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거 맞는 건가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있다. 또 스태프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게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으로 어쨌거나 축구의 중심이 옮겨가게 된다면은 축구협회의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지금 정몽규 회장이 구상한 부분은 아예 축구회관에 있는 사무 기능까지도 천안으로 옮기는 천도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센터 안에 사무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지난번 국감에서 엄청 지적을 받았었죠. 그런 문제도 인간돼 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고위급 분들은 별 이슈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는 거는. 킬킬킬킬킬킬님이 서울에서 천안 가는 길 차 겁나 막히는데라고 했는데 맞아요. 왜 저희 지방 출장 갔다가 오는 게 항상 올 때 막히기 시작하는 게 천안부터예요.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네. 이게 진짜 부담되는 게 이미 삶의 터전이 서울 아니면은 뭐 경기권인데 그거를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야 된다. 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집을 구하는 문제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대기업 회장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원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복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옮기겠다라고만 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 지금 내년 완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완공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많을 거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천안센터 관련해 가지고 축구 팬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죠. 네. 사실은 그 정몽규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맞는 부분은 그 파주시에 있던 이제 NFC가 사실 기부 체납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이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제 거기를 더 쓰려면 파주시에다 돈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축구협회가 우리 땅에다 건물을 짓고 이제 우리 시설에서 우리 선수들 잘 기르고 가르치고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결국 입지잖아요, 입지.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었을 때 이제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 이제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인 건데, 그러니까 천안을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전국에서 모이기 쉽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점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분들도 파주까지 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천안 정도는 고속도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념이 된 건데 사실 지금 축구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표팀 관련한 운영이고 그렇죠. 그 대표 선수들이 천안까지 내려가서 훈련을 하고 다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뭔가 매끄럽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데일리 코코님께서도 센터 주변이 너무 허벌판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저기 있죠, 휴게소. 네, 입장 휴게소 있죠. 일단은 뭐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소통 분야에서 좀 벗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어찌 보면 가장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절대로 정몽규 회장은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 지금 아까 제임스 제인님께서 샘플에서 3명 토론에 갑시다. 3자 토론회. 진짜 합시다 이거. 예, 저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저도 물어볼 거 많고요. 네. 했는데 결국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조건을 달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 토론에 응할 생각이 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상대 후보자들의 공약이 완성되면 하겠다, 된다면 하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모여서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조만간 이제 그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있죠. 25일부터 27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이 실제로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이 후보자들이 나와서 혹시나 뭐 단일화가 된다거나 내지는 뭐 공약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다 본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응하겠다 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야권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이 두 분의 움직임을 충분히 다 지켜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 한 다음에 지금 허정무 감독도 그렇고 또 신문성 교수도 그렇고 매일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 정리해서 갖고 와. 다 정리가 되면 그거 보고 내가 응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회장님 밥 한번 먹을까요? 밥 한번 먹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 사세요. 밥 먹었잖아요. 약간의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장난이라고 해. 알맹이는 빠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토론회를 하자는 거는 진짜 어떤 이 사각의 링에서 한번 우리가 그쵸. 정책으로 혹은 논리로 붙어보는 거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자 이건데 정몽규 회장은 뭐도 해오면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핑계로 얼마든지 미룰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면서요. 선거가 1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25일부터 27일까지 등록이고 그러면 27일에까지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연말 금방이고 연초 그 뒤로 연초 금방이에요. 그리고 바로 선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후보자 등록이 될 시점쯤에는 그럼 몇 월 며칠쯤 하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때쯤까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허정무 감독이든 아니면 신문성 교수든 명확한 공약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뭐 만약에 그 상황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론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라는 취지의 공개 토론회일 텐데 아마 이 토론회가 벌어진다면 근데 결국에 이게 파급력이 있고 많이 널리 퍼지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뭐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식은 좀 어찌 보면 머리를 좀 쓰신 거 아닌가. 오픈 마인드로 수용하겠다는 아니고 네. 여러 가지를 필터해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하겠다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허정무 감독이나 신문선 교수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신문선 후보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럼 뭐 말하시는데 미디어들도 이거를 해석하고 필터링해야 이 기사로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그 출마의 변은 적어온 거를 나름 읽었으니까. 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었는데 정 회장이 그 뒤에 이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때는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비판 아니었나.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가 질문할 때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지가 명확하잖아요. 그 주제가. 근데 대답하시는 게 약간 좀 핀트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본인에게 물으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허정무 감독은 뭐 딱히 코멘트를 날리지 않았나요? 오늘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정무 후보의 얘기는 그거예요. 출마 자체가 일종의 재앙이다. 이거 출마하면 안 되는 건데 왜 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신문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좋다, 그 환영한다, 생방송으로 하자 이런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도 그게 유리한 판이라는 거를 왜냐하면은 세 분 중에서는 미디어적인 그런 대응 능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어떤 설득력 이런 거는 신문선 후보가 가장 앞서니까 본인에게는 유리한 판이 될 수도 있죠. 과거에 뭐 이런 대선 때 보면은 뭐 노회찬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뭐 공중 네. 보약 하시듯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정몽규 회장은 뭐 여러 이유로 결국은 토론회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중계 정말 돌발 상황이 났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느냐의 그 말 주변, 그렇죠. 뭐 그리고 내가 생각이 정리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생중계는 아마 정 회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이제 진짜 살아있는 질문들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야 그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이거를 이겨내야 진짜 사람들이 본인의 사연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천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정몽규 회장이 사선을 나온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결국은 이제 정부 네. 그 정부 부처와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지금 이게 네. 비상 상황이 났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은 탄핵 가결 됐고 지금 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장관이 지금, 감찰을 받는 장관이 거잖아요. 감찰을 네. 받고 지금 장관 그냥 뭐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물러난 상황이 됐고 진짜 이게 아주 그냥 위기로 낭떠러지로 한 발만 이제 반발 남았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이 거기서 갑자기 진짜 하늘에 동아줄이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정몽규 회장이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정권이 바뀌어도 근데 사실 정몽규 회장은 위험은 또 노출돼 있어요. 그렇겠죠. 지난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 때 보셨지만은 여야 의원들이 단일 대우로서 똘똘 뭉쳐서 그런 한 마음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 천운도 짧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와의 관계 회복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걸 조금만 읽어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데일리 코코님께서 정몽규 회장 감옥 갈 확률은 없나요? 문체부에서 고소했다고 하던데 고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직무정지 그때 네, 뭐였죠? 직무정지 권고를 내렸고 권고를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권고를 내렸고 네. 그리고 경찰 수사 의뢰를 했었죠. 근데 경찰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그대로 드린다면 뭐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첨언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지금 축구협회장 선거 이제 정 회장이 새가 이제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대학축구연맹 회장 선거에서 이변이 나왔어요. 7선에 도전했던 변석하 회장이 처음 출마한 박한동. 박한동 후보에게 지면서 2표 차로 졌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축구연맹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대학축구연맹도 변석하 회장님이 정말 오랫동안 표밭을 닦아놓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뭐 저기는 그냥 변 회장님이 나오시면 되는 데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권 교체. 전화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분명히 있군요. 거의 아니 그 대학축구연맹 그 선거도 대한축구연맹 선거와 비슷한 식으로 치러지나요? 비슷하고 거기는 6선을 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7선 도전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 뭐 정 회장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더 작은 조직을 관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무조건이야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몽규 이제 긴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이거는 제가 이제 허캠프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축구협회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좀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지금 정 회장의 사선을 바라지 않는 직원들이 더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게 사실 축구협회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있는 회장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다른 회장이 만약에 왔을 때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고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잘하든 못하든 기존 있는 회장님이 그냥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이게 밥벌이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그 조사 결과 축구협회 직원들 중에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게 확인된 결과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어차피 다 표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다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각 네. 분야에서. 그러면서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대학축구연맹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근데 이제 그거에 중요한 그 조건이 있죠. 과연 대안이 기존의 것을 밀어내는 대안이 낫냐라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회 직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오늘 대학축구연맹 여기 회장 선거는 워낙 그 기존의 그 회장께서 좀 강하게 자기 텃밭을 다지고 있었지만은 그 상대인 후보가 공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논점 부분을 요소의 어떤 대학 축구의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그 기존 회장께서 갖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야기된 문제 이런 것들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는 이걸 바꾸겠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 그걸 요목요목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이 바뀌면서 지금 이변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대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 회장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고 국민적으로 지금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사람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합리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리로 표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서호정 기자가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지금 이른바 야권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예,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한 개씩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집대성해서 쫙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뭐 정몽규 회장 포함해서 세 사람 모두에게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그 사람들 계속 표출을 해야 됩니다. 제임스 A님이 정몽규 회장이 내년에 축협 12년 동안 동결된 연봉을 올려준다라는 루머가 있던데요. 이거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협회 직원들이 초봉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게 안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는데 연봉 인상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되면 올려주겠다? 예, 뭐 그게 정치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안에 이제 불만이 쌓여왔으니까 이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소통을 차원에서. 근데 제임스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시죠? 이거 정말 축구계 안에서도 잘 모르는 그래요? 내용인데. 근데 이거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축구협회 쪽에 계신 분인가? 이거 사실입니다. 네네. 소통이 더 잘 되긴 하겠네요. 더 잘 들리겠네. 아이고 회장님 이게 잘 들리겠네. 연봉 올려주면. 자 그리고 잠깐 보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좀 불안감을 갖는 것 중에 하나. 자 과연 야권 후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존 정몽규 회장이 아닌 허정무 감독과 신문선 교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단일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다자 구도는 정몽규 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결국은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허정무 신문선 두 분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좀 붙어볼 만한 이겨볼 만한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 축에서도 그거에 대한 논의나 교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송지훈 기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결국 그거죠. 그럼 누가 단일화 후보를 할 거냐? 그러면은 양보하는 쪽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뭐 향후에 또 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그 허신 두 분이 또 연대 동문이긴 해요. 연대 선후배 사이인데 근데 전통적으로 또 축구계에서는 연대 출신도 연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두 분이 최종적으로 이 단일화를 타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무엇이든지 간에 발전된 방향으로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약간 이것만 서로 다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뭐 더 혹시 이 이슈 관련해 가지고 그 공탁금 얘기해 주시기로 공탁금. 했잖아요. 예. 그 공탁금이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탁금이라 함은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거는 돈이죠, 내가. 네,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상? 25%. 예, 25% 네, 이상 지지율을 득표를 나오지 않으면 그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고요. 네. 선거에서 25% 이상 득표를 하면 그 5천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네. 예, 이게 금액이 뭐 조정되고 하든 뭐 그런 게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냥 5천만 원 내고 하는 걸로 이번 선거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거 뭐야? 연봉 올려준다는 얘기는 달순에서 나왔대요. 거기 참 그 축구협회 전 직원이 계세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네. 이거 스텝 중에 계셔가지고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